오늘따라 초롱초롱한 눈망울, 유난히 신나 보이는 발걸음, 새로운 차원의 활기, 스스럼 없는 몸놀림과 통통 튀는 발걸음을 보세요. 이번 식사로 오늘이 완벽해질 거예요. 내 인생의 동반자에게 최고의 영양소를 선사해주세요.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비결은 과학입니다. W 영상과장 조유경입니다. 오늘은 케이스로 친해지는 방사선 판독법이라는 주제로 흉부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셀 관계를 마쳤고 오늘 그 외에 흉막강, 종격동, 폐에 대해서 방사선 판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종격동, 흉막강, 폐 중에서 종격당을 먼저 진행을 할 텐데요. 보통 흉강 구조물에서 이때 우리가 앞에서 세미나 시간에서 했던 기관, 식도, 심장 및 대혈관을 제외하고 그 외에도 림프절, 폐, 그 다음에 흉막강이라는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흉막강이라고 해놓고 흉강은 아니라고 좀 명시를 해놨는데요. 흉막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고, 흉강은 소라시 케이지라고 해서 그 흉곽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을 아우르는 단어로 흉막강과는 좀 별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흉강 구조물이 이런 기관, 식도, 심장, 대혈관, 림프절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물들이 사실 폐 안쪽에 있는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는 계시지만 이런 구조물들이 대체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는 조금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기관, 식도, 심장 및 대혈관, 그리고 림프절들은 이런 종격동이라는 구조에 매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종격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세로로 생긴 형태로 양옆을 구분하는 어떤 격리시키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느슨한 결합 조직으로 이런 기관, 식도, 심장 및 대혈관, 림프절들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종격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격동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좌우에 흉막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다양한 장기 및 구조물들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흉부를 이렇게 VD 형태로 봤을 때 세로 종자를 써서 세로로 가로지르고 있는 구조물로 오른쪽, 왼쪽 흉강을 구분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은 안에 느슨한 결합 조직으로 채워져 있고 그런 결합 조직에 묶여서 식도나 대동맥이나 심장 아니면 기관 같은 구조물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가로 단면에서 봤을 때는 정확히 정중 가운데에서 흉벽에서 이렇게 내려온 정중 가운데로 내려온 그런 느슨한 결합 조직들의 어떤 공간이 되겠는데요. 양쪽 폐를 가운데, 양옆에 두고 가운데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우선 이 종격동에는 다양한 장기들 혹은 구조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식도, 해부 사진을 조금 같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식도가 지나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관, 기관에서 이제 폐로 연결되는데 지금은 폐엽이 좀 반 정도 지금 없는 사진이고, 요 안쪽에 지금 기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식도 바로 옆에서 주행한다는 거를 저번 세미나 시간에서 저희가 계속 했었죠. 그리고 대정맥. 대정맥도 지금 여기서는 해부 사진에서는 없는데 요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대정맥들, 후대정맥, 그 다음에 전대정맥, 그리고 자심실에서 나가서 뒤로 주행하는 대동맥, 그리고 브라키세팔릭 트렁크들, 그리고 심장. 그다음에 여기서는 림프절이 지금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요런 스터널 림프절이나 아니면 전종격동 림프절 아니면은 기관기관지 림프절들이 종격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어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흉선이라고 하는 정상 면역 조직들이 전종격동에 위치하게 되고, 그 외에 가슴간이라고 하는 림파틱 시스템 중에 복강에서 모아온 그런 림파틱 플루이드들을 다시 심장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슴간도 존재하게 되고, 그 외에도 뭐 심파세틱 트렁크, 그러니까 교감신경 트렁크들이나 아니면 부교감신경들이 종격동에 위치하게 됩니다. 종격동 방사선 판독은 크게 저희가 정상 해부 구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메디아스티널 시프트라는 걸 알고 있으면 판독이 유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격동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종괴들, 그리고 그 종격동에 가스가 차는 뉴모메디아스티너, 이렇게 4개를 중점적으로 방사선 판독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항에서 보통 뭐 여러 군데로 나누기는 하는데 크게 전 종격동과 후 종격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전 종격동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의 분지부 카리나를 중심으로 그 앞쪽을 전 종격동이라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뒤쪽을 후 종격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전종격동에는 전종격동 단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크레니오 벤트랄 메디아시널 리플렉션인데, 이 리플렉션이라는 의미를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지 방사선 상에서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후종격동에도 마찬가지로 후종격동 단전, 그다음에 후대정맥 단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뒤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종격동입니다. 해부 사진에서 보듯이 이거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요거를 가로 단면으로 잘라서 본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근육들이 되겠고, 여기 뼈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오른쪽 폐, 왼쪽 폐를 좌우로 가로지르는 요 세로의 요런 격벽 구조물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지금 종격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종격동 중에서도 카리나 전방 부분이기 때문에 전종격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요렇게 얇은 띠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바로 전종격동 단전이 됩니다. 크레니오벤트랄 메디아시널 리플렉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반전의 의미는, 반전의 의미는 원래는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래 흉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흉막이 파리에탈 플로라와 비세렐 플로라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벽 쪽, 흉벽 쪽, 스와시 케이지에 붙어 있는 파리에탈 플로라가 폐를 만나서 반대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반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종격동 반전은 요거는 지금 CT 사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있는데 약간 좌측에 치우쳐져서 흰 띠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해부 사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비슷한 모형이죠. 요거를 등단면에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금 그 폐가 없는 바람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요 구조물을 CT에서 보게 되면은 심장이 있고 심장 앞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정중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띠 구조물로 됩니다. 이런 전종격동 반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방사선상에서 보이기도 하고, 지방이 많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두꺼워져서 자칫 잘못하면 흉수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방사선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레터럴 뷰에서 심장 앞쪽,
여기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안 보이는 것도 정상입니다. 요 앞쪽에서 얇은 연부조직 밀도로 띄음형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전정격동 반전입니다. 전정격동 반전에는 정상적으로 지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부조직보다는 낮은 띄음형으로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게 되고요. VD상에서 보게 되면 심장에서 아까 정중에서 좌측 사선으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전정격동 반전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정격동을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전정격동 그리고 그 전정격동 중에서도 전정격동 반전에는 원래는 정상적인 어린 개체에서 사이무스가 바로 이 전정격동 반전에 위치하게 됩니다. 사이무스는 연부조직이기 때문에 어린 개체에서 전정격동 반전이 굉장히 지방 밀도가 아니라 연부조직 밀도로 증가돼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외측상에서 자칫 잘못하면 크레니어 벤트럴 렁필드에 연부조직 밀도가 보여서 폐렴인가? 라고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데 VD상에서는 명백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일테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삼각형의 연부조직 밀도 구조물이 보이면서 레터럴 뷰에서 크레니오 벤트럴 렁필드의 밀도가 증가돼 있으면 이건 정상적인 사이무스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만 개체등 같은 경우에는 흉수처럼 가끔 굉장히 이 환자는 조금 덜하긴 한데 더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정말 밀도가 증가돼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흉수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전정격동 반전에 지방이 축적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아까 전에 정상 사진이랑 비만하지 않은 환자랑 비교를 해보면 이 전정격동 반전이 원래는 거의 얇은 띠 형태로 보였는데 비만한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터워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세지탈 단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크레니오 벤트럴 렁필드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종격동인데요. 후종격동은 전정격동은 아까 칼이나 전방부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칼이나 후방 부분에 이런 구조물들이 매달려 있는 연부조직 구조물들을 지금 다 후종격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종격동에는 반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후종격동 반전이 하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후대정맥 CBC 카우단 베나카바에 연결되어 있는 또 후대정맥 반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눈치채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후대정맥 반전은 조금 연한 글씨로 처리를 해놨어요. 왜냐면 이 후대정맥 반전은 방사선 상에서 조금 보이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물론 굉장히 비만한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지방이 축적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후종격동 반전에 축적되는 경우가 많아서 후대정맥 반전은 제가 조금 연한 글씨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VD에서 보게 되면 심장의 꼬리 부분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후종격동 반전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방사선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심장 꼬리 쪽 부분부터 이렇게 연부조직인가 지방밀도인가 이렇게 이어진 그런 띄우명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후종격동 반전입니다. 다시 방사선상 보게 되면은 레터럴 뷰에서 심장이 에이펙스 끝부분에 약간 지방밀도로 살짝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VD 사진에서는 이런 식으로 에이펙스 쪽에서 이렇게 디등 쪽으로 이어지는 지방밀도의 구조물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만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넓어지기도 하지만 약간 밀도가 증가돼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아나토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메디아스티널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아스티널 시프트는 사실 전체적인 종격동이 이동한다라는 뜻은 아니고 보통 종격동 중에서도 우리가 미들 포션에 위치한 심장이 이동하는 거를 메디아스티널 시프트라고 일컫습니다. 요 가운데 사진이 지금 정상 흉부 방사선 사진인데요. 요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심장이 지금 방사선 상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라이트 사이디드 메디아스티널 시프트가 되겠고 좌측은 좌측으로 이동한 메디아스티널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디아스티널 시프트는 원인이 뭐 다양한 편인데요. 보통 뭐 허탈이나 폐엽절제술, 폐저형성 및 무형성, 아니면 폐염전 등등이 있을 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리는 그 흉곽은 일정한 압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압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조물들이 다 부피를 차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부피가 줄어드는 질병들은 전부 다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중종격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피가 폐 용적이 줄어들 수 있는 질병은 메디아스티널 시프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허탈입니다. 허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종종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마취를 하고 나서 촬영을 흉부방사선 촬영을 진행할 일이 있는 경우에 보통 찍고 나면은 한쪽 편측으로 누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 그 누인 곳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폐엽 같은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쪽 폐 용적이 줄어들게 되고 그 해당 방향으로 심장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컨벤시 상태의 환자, 굉장히 바디 컨디션이 나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립도 불가능한 상태에 굉장히 좋지 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 있다 보면은 한쪽 폐가 접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쪽으로 눕힌 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제 일정한 시간마다 위치를 바꿔주시던지 아니면은 보통 스터널 자세로 유지를 하게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그 삽관을 잘못했을 때도 허탈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삽관이 너무 깊숙이 돼버리면 한쪽 주기관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반대쪽은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쪼그라들어요. 그런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강아지들은 조금 잘 못 보기는 강아지들은 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잘 못 보긴 했는데 고양이들은 천식 같은 경우에 기관지가 비우되면서 막히고 그 옆이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서 또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허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뭐 종양이나 아니면 다른 뭐 앱세스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제 폐엽 절제술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쪽에 원래 차지하고 있던 용적이 있는데 그게 확 줄어들면서 폐엽 그쪽으로 메디아스티널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한 마리 정도밖에 못 봤는데 드물긴 드물어요. 아예 뭐 기관지는 발달을 했는데 허파깔이 알베올라가 아예 형성이 안 되는 환자들도 있고 아니면 기관지 자체가 저형성이 되거나 무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태어나서 이제 어린 6개월쯤에 중성화를 하려고 흉부방사선을 찍었는데 심장 위치가 굉장히 옆으로 붙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번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방사선만으로는 진단을 할 수는 없고 CT 촬영까지 진행을 해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염전 같은 경우에도 폐가 꼬이면서 산소 공급이 차단이 되고 용적이 초기에는 용적이 확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메디아스티널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환자들 중에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측 폐에 종양이 생겨서 그거를 절제한 다음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좌측은 사실 마취 전 평가를 하러 왔는데 특별한 증상도 없고 예전에 폐렴을 앓았던 이력이 있어서 아마 그 전에 폐렴을 앓으면서 이미 그 섬유화가 됐던지 아니면은 아예 유착이 됐던지 해서 그 폐 자체가 아마 그 쪼그라들어 있어 호탈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환자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 종격동의 발생할 수 있는 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종격동, 후순격동을 나눴던 것에 추가를 해서 그 폐문 주변에 발생 힐라리전에 생기는 종괴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총 세 군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통 전정격동에 주로 생기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전정격동 림프절, 이 보통 전정격동이 여기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지금 보통 한 2-3개 정도의 전정격동 림프절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림프절들에서 요래가 돼서 생기는 종괴, 아니면 스터널 림프절, 흉골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쯤에 있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 요 등 쪽에 바로 흉골 림프절이
흉골 림프절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런 림프절이 커지는 경우, 뭐 종양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냥 리액티브 림파데노패시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흉골 림프절이 커지는 것. 그리고 사이너스 유래에서 뭐 사이노마가 보통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정격동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식도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식도에서 베스큘러링 어노말리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수준에서 심장 바로 크레니오 도살 쪽에 여기 링이 잘 생기기 때문에 요 앞쪽으로 식도가 확장되게 되고, 만약에 식도가 확장되면 보통은 액체 같은 것이 차기 때문에 마치 메스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식도도 메스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트베이스 튜머 같은 경우에도 요 카리나 요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전정격동에 발생하는 메스 중에 하트베이스 튜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힐라리전에서는 여기가 원래 그 카리나 전방 쪽에 그 식도이물이 가장 잘 걸리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도이물 때문에 생기는 것과, 그리고 여기가 기관지 카리나를 전 앞뒤로 트라키오 브론키알 림프노드, 그러니까 기관지 림프노드가 위치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심한 폐렴이나, 아니면 폐렴은 사실 방사선상 눈에 띌 정도로 커지지는 않고, 뭐 멀티센트리 림포마, 아니면 뭐 림포마 환자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폐 종양이 있었는데 전이가 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힐라리전의 메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격동에 위치한 구조물들은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들인데요. 호전격동에는 지금 대동맥과 그다음에 식도, 그다음에 CBC, 후대정맥이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하이아탈 허니아처럼 식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메스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횡격막이 터져서, 아니면 횡격막에 결선부가 생겨서 그쪽으로 간이나 장기들이 튀어나와서 연부조직 메스로 보인다든지. 그리고 요 허니아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좀 진단적으로 좀 달라요. 이벤츄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횡격막 형태가 볼록하게 변형되면서 간이 마치 흉곽으로 넘어온 것처럼 보이는 질병이 있는데, 요 질병 같은 경우에도 후종격동의 메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식도에 종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물이 생기는 경우에도 후종격동 종괴로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샴 고양이고요. 10살, 4살입니다. 주증은 특이하게도 복강 종괴예요. 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원래 스터널 림프노드 같은 경우에는 흉곽에서 드레네이지 된 것이 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통 복강장기나 복벽 쪽에서 유래한 것들을 흉곽 앞으로 이렇게 모아서 심장으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복막염이 있거나 복강에 심각한 염증이 있으면은 그런 스터널 림프절이 커지게 됩니다. 보통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흉골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번째 등 쪽 수준에서 연부조직으로 보이게 된다면 스터널 림프노드가 커진 거를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본환자 같은 경우에도 복강에 굉장히 악성 종괴가 있었는데 흉부방사선을 추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크레니오 벤트랄 렁 필드의 연부조직의 경계가 조금 그래도 선명한 그런 메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흉골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었던 환자고요. 요거를 이제 CT로 촬영을 해서 봤더니 흉골 림프절만 커진 게 아니고 전정격동 림프절까지 하나의 종괴가 돼서 지금 종양 전이가 일어났던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VD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상에서 보통 외측상에서 크레니오 벤트랄 렁필드의 밀도가 증가되면은 VD에서도 보통 보이게 마련인데, 전정격동 같은 경우에는 종격동이 연부조직이기 때문에 이 메스가 다른 오른쪽 왼쪽 폐엽에서 밀도 증가를 유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VD에서 보게 되면 크레니오 벤트랄 크레니얼 렁록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증가하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잘 보시면은 전정격동이 지금 요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우연히 지금 두 장을 찍게 돼서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지나가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경계가 좀 보이는 그런 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터널 림프노드가 커진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이거 만약에 이제 가시돌개하고 흉골하고 정확히 맞은 사진이 지금 바로 오른쪽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는 사실 뭐 눈치채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약간 경계가 좀 잘 보이기는 하는데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외측상에서 찍었을 때 롱필드에서 밀도가 좀 증가가 됐는데 VD에서
괜찮네 라고 하면은 전종격동에 종괴인가?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자입니다. 스코티시 폴드 8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혀 증상이 없이 후지파행을 진료받으러 왔다가 그때 촬영한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환자입니다. 지금 심장 앞쪽, 그러니까 크레니얼 벤트럴 엉필드 쪽에 굉장히 뭐 연부조직 밀도가 증가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VD 상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오른쪽 폐야는 지금 보이기는 하는데 그 뒤쪽으로 혹은 그 앞쪽으로 연부조직 경계, 굉장히 뚜렷한 경계를 가진 연부조직 구조물이 생겼고, 좌측은 거의 폐 전엽이 지금 좌측 폐 전엽에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쪽까지 지금 연부조직 메스가 차지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환자 같은 경우에는 CT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CT에서 세포 검사까지 진행을 했을 때, 사이노마 혹은 림포마, 전종격도 림포마가 의심이 되던 환자였습니다. 세 번째 환자입니다. 요크셔 테리어 10살이고 기력 저하와 식욕 저하로 본원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전종격동인데 지금 위치가 앞선 위치랑 조금 다르죠. 흉골림프절은 이쪽에서 아니면 사이노마나 뭐 다른 종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양상이었다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심장 바로 베이스 쪽, 앞쪽에서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금 기관을 굉장히 등 쪽으로 거상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VD에서 봤을 때도 심장이랑 뭐 경계는 구분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전종격동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VD에서 봤을 때 전종격동이 넓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종괴가 생겼던지 아니면 정말 비만한 개체 같은 경우에는 전종격동이 정말 엄청나게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감별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비만 때문에 생긴 전종격동, 비만 때문에 전종격동이 넓어졌으면 외측상에서 이런 식으로 메스 형태로 보이지는 않았겠죠. 기관 거상도 시키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전종격동 쪽에 그리고 하트 베이스 쪽에 뭔가 종괴가 생겼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저희가 CT 촬영, 심장 초음파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CT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죠. CT를 봤을 때 심장 여기 A열대 여기 저희 지난번에 배웠던 여기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나가는 바로 요 베이스 쪽 그리고 여기도 원래 대동맥 여기가 지금 좌심방인데 대동맥에서 돌아서 이렇게 나와서 원래 정중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메스 때문에 대동맥이 지금 좌측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요 대동맥 아치, 대동맥 궁 쪽에서 보통 하드베이스 튜머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뭐 케모덱토마나 뭐 아니면은 뭐 액토픽 사이로이드 튜머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FNA 검사를 했을 때 이제 하드베이스 튜머로 의심이 됐던 환자입니다. 네, 가로 단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대동맥을 좌측으로 미루고 그다음에 요거 주폐동맥 등 쪽으로 이런 식으로 메스가 자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는 환자는 아니고요. 힐라리전의 메스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또 힐라리전뿐만 아니라 지금 얘는 스터널 림프절도 커져 있는데 보통 여기 힐라리전의 메스는 가장 많은 것은 트라키오 브론키얼 림프노드가 커지는 경우예요. 이 림프절이 커지게 되면은 마치 대동맥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대동맥이 나가는 것 말고 다른 경계가 있는 연부조직 구조물이 있게 되고 특이적으로 그 카리나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트라키아가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트라키오 브론키얼 림프노드가 커졌구나. 이런 경우에 그 멀티센트리 림포마 환자들이 가장 이런 거를 많이 보이게 돼요. 네, 마지막으로 카드 메디에스티널 메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식도할 때 저희가 식도랑 횡격막을 할 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이거는 케이스 사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하이아탈 허니아나 뭐 다이아프라마틱 허니아, 그다음 이벤츄레이션, 그다음에 식도의 종괴나 아니면은 이물 그런 것들을 후종격동에서 종괴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모 메디아스티넘인데요. 기종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도 이물을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기종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식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을 때가 식도 천공이 됐을 때, 혹은 이제 트라케아 그 고양이 같이 이제 트라케아가 약한 환자들에서 삽관을 했는데 만약에 찢어졌다든지 하는 그런 종격동에 가스가 지나다니는 구조물에 뭐 열상이나 천공이 생길 경우에 기종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특이한 거는 블런트 소라식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낙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기종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도메스틱 숏헤어 7살 3kg고요. 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삽관을 하다가 지금 기관 열상 때문에 기종격이 발생을 했던 환자입니다. 보통 기종격이 발생을 했을 때 특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원래 전정격동이 굉장히 구조물이 많은데 아까 앞선 사진에서 보실 때 혈관들이 전정격동에서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 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랐어도 원래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대동맥이 있고 브라키세팔릭 트렁크가 지금 앞쪽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지금 다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트라케아 벽이 지금 투명한 구분돼서 보이고, 식도벽도 지금 약간 보이고, 그다음에 대동맥 대동맥 내림대동맥으로 가는 부분 등 쪽으로 얇은 혈관 하나가 더 보이는데 여기 홀정맥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횡격막 넘어서 뒤쪽까지 지금 가스 음영이 지저분하게 지금 이어져 있는데, 보통 그 종격동 같은 경우에는 피부 그리고 후복강이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피하 기종이나 아니면 후복강 기종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사진을 보게 되면은 복강장기에 지금 가스가 찬 게 아니에요. 지금 후복강으로 연결돼서 뒤쪽으로 이제 가스가 위치를 하게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뭐 기종격이 있다고 해서 흉수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메디아스티놈을 마쳤고요. 이제 플로럴 스페이스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흉막강을 이해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실제로는 대체 어디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잠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흉막강 이해를 할 때, 종격동 이해할 때도 힘들지만 흉막강을 이해를 할 때 좀 더 많이 힘들어 하시게 되는데요. 또 흉막강이라고 하면 폐 표면을 둘러싸는 장측 흉막하고, 그다음에 그 립케이지 바깥쪽에 있는 파리에탈 플로라, 그러니까 흉곽 내면 없는 벽축 흉막에 둘러싸여 있는 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편하냐면, 만약 발생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여기는 원래가 페포 싹에서 페포가 이렇게 알베올라가 자라게 되는데, 원래는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비어있는 그런 풍선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폐가 점점 바깥쪽이라고 하면 이 종격동에서 점점 밀고 들어와서 이 공간을 메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풍선이 있고, 그거를 이제 주먹으로 누른다는 상상을 해보시면, 그 바깥쪽 주먹에 바로 붙어있는 쪽은 그것이 바로 이제 비세랄 플로라가 장측 흉막이 되겠고, 그 바깥쪽에 풍선을 이렇게 눌러서 다 메우고 나면은 두 겹이 되죠. 그리고 그 바깥쪽은 흉곽에 딱 붙게 되는데, 그 바깥쪽을 파리에탈 플로라로 생각을 하게 되시면 되고, 그 풍선이라고 표현한 그 공간이 바로 흉막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 흉막 공간에는 실제로는 지금 공간이 없어요. 원래는 정말 소량의 그런 윤활액이 폐가 이제 잘 움직이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윤활액 역할을 하는 장액이 소량이 있을 뿐, 실제로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액체가 찬다든지 흉수가 찬다든지 아니면은 가스가 찬다든지 뭐 플로라가 찢어지면서 가스가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그게 없던 공간에 다른 가스나 액체가 생기면서 이렇게 폐를 누르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 실제 공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강아지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바깥쪽 립 케이지, 소라시 케이지가 되겠고, 요 가운데가 지금 종격동이죠. 종격동이 원래 풍선 주머니가 있었는데 그곳을 폐가 자라면서 밀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 폐 쪽에 붙어 있는 요 진한색, 요 점선 말고 요 바깥쪽 진한색이 비세랄 플로라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깥쪽이 파리에탈 플로라가 되고, 그 사이의 공간이 바로 흉막강, 플로럴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요 흉막강에서 생기는 질병은 뭐 크게 뭐 액체가 차느냐, 가스가 차느냐 그 두 가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흉수가 차는 경우에 뭐 다양한 액체가 참에 따라서 이제 진단이나 이제 그런 원인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뭐 트랜스데이트, 엑스데이트, 뭐 녹 같은 게 찰 수 있고 그다음 혈액 아니면은 뭐 유미 같은 것들이 림프관에 같은 것들이 찰 수가 있고 뭐 혼재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트랜스데이트였는데 뭐 엑스데이트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처음엔 카일이었는데 트랜스데이트로 바뀔 수도 있고 사실 요거는 방사선 상으로서 구분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을 촬영하는 목적은 만약에 흉수가 찼냐 안 찼냐 아니면은 찼는데 그게 줄었냐 늘었냐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가 차는 뉴모소락스가 있겠고 처음에 이제 플루럴 플루이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루럴 플루이드가 차는 뭐 원인은 굉장히 많을 텐데 요 앞에서부터 이제 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렬성 신부전 특히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우심부전이 생기면은 흉수가 많이 차게 되는데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심부전에서도 차지만 좌심방 압력이 굉장히 걸릴 때 자심부전이 있을 때 그 자심부전 중에서도 정말 자심부전이 뚜렷할 때 흉수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 강아지들은 우심부전, 고양이는 자심부전, 우심부전 둘 다 흉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파이어소락스 그다음에 뭐 폐나 아니면은 흉막에 종괴, 뭐 메소셀리오마 같은 그런 종양이 생기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흉수가 찰 수 있게 되고 뭐 트라우마, 뭐 부딪히거나 뭐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혈액이나 그런 액체들이 찰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응고부전이 있거나 아니면 하이포프로테이네미아 그 저알부민 혈증이나 뭐 종격동에 염증 생겼을 때 요거는 잘 못 보기는 했는데 뭐 책에는 실려 있네요. 그다음에 특발성 유미흉. 요거 은근히 특발성 유미흉 같은 경우에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 가리지 않고 특발성 유미흉이 좀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니아가 있을 때 아니면 뭐 그 렁롱 풀전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다 흉수가 찰 수 있는 원인이고 뭐 보고에 따라서 뭐 자주 차는 거를 지금 옆에다가 서술을 해놓으시기는 했는데 요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흉수가 생기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흉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보통 흉수 때문에 가려져서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흉수를 천자를 하고 반드시 방사선질 촬영을 해야겠죠. 요건 아마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흉수 천자를 해서 필요하다면 사실 CT 검사까지 진행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흉수의 레디오그래픽 사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지금 처음부터 6가지 정도 제가 책에 있는 거를 인용을 했는데요. 요거를 직접 이렇게 글로 읽는 것보다 좀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스틱 쇼테어 9살 호흡곤란으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뭐 지금 딱 봤을 때 흉곽에 우선 가장 임프레시브한 거는 심장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좀 엄청 심한 거부터 조금 덜 심한 거 그리고 엄청 미세한 순서로 가려고 해요. 보통 뚜렷한 흉수는 대부분 알아차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소견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요 6가지 소견을 써드렸는데 요건 제가 나름대로 조금 순서를 좀 정해봤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말 심각한 흉수가 발생했을 때만 보이는 소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딱 보자마자 말씀드렸던 게 심장이 잘 안 보인다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흉수가 좀 많이 차게 되면 심장이 안 보이게 됩니다. 요 6번째 소견이 되겠죠.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흉수가 많아서 또 보일 수 있는 게 요 4번째 소견. 흉막, 그 폐의 흉막이 지금 원래는 흉벽에 딱 붙어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흉벽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 공간을 균질한 연부 조직이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외측상에서 봤을 때도 보통 고양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폐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가스가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여기서부터 지금 떨어져 있고 그 공간을 연부 조직의 플루이드가 지금 메우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스켈럽은 지금 뭐 외측상에서 지금 보이는 건데 폐가 너무 흉수가 많아서 지금 스켈럽은 거의 안 보이는 상태고, 그다음에 요 코스토프레닉 썰카이라고 하면은 보통 VD에서 봤을 때 횡격막과 그 갈비뼈 요 사이에 생기는 요 각을 뜻하는데요. 요것이 지금 원래 뭉툭해진다라는 건데 지금 뭉툭해졌다는 표현이 지금 미안할 정도로 흉수가 많이 차서 저는 요거는 굉장히 심각한 흉수 환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흉수를 많이 차게 되면 일반적으로 호흡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재빨리 이제 천자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흉수 천자를 하고 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 중간 정도 뺀 모습인데요. 조금 응급처치만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까보다 비교를 하시면은 폐 자체가, 퇴축되어 있던 폐 자체가 조금 넓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외측상에서 지금 전엽회랑 중엽회가 거의 안 보였는데 지금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가리비 형태로 이런 식으로 외측상에서 블런트하게 보이는 요거를 지금 스켈롭드 마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흉수가 조금 주우니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셔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조금씩 보이게 되는데, 옆간열, 인터로바 피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옆이 보통 6개, 뭐 크게 나누면 7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옆 사이에 흉수가 차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띠음형으로 선음형으로 관찰이 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인터로바 피셔, 옆간열이라고 하게 되죠. 지금 우측 중엽과 후엽 사이에 이런 식으로 옆간열이 보이게 되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기 조금 그랬는데, 요 사진 VD에서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횡격막, 이거 DV라서 조금 부정확하네요. 횡격막하고 갈비 사이에 이런 식으로 원래 뾰족하게 지나가야 좀 각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뭉툭하게 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며칠이 지난 다음에 환자가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이제 흉수를 이제 거의 다 제거를 했던 상태죠. 지금 제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슬금슬금 심장의 실루엣, 카디악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수에 가려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심장 자체가 지금 원래 굉장히 커져 있죠. 본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메스틱 쇼트웨어, 아마 요 환자 같은 경우에 아마 HCM 혹은 RCM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톨카디아가 굉장히 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흉수가 생긴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처음에 이 상태였으면은 요 전정격동에 만약에 이게 왜 폐가 이렇게 안 보이지? 전정격동 종괴가 있나? 아니면 심장이 엄청 큰가?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흉수가 많이 생기면은 이게 요 폐가 이제 가스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떠요. 그러면서 기관 거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마치 심장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흉수를 제거하고 나면은 요 기관 거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정격동 메스가 있겠나? 뭐 심장이 크려나? 그런 것들을 다 상상을 하시고 이제 흉수를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전정격동은 레터럴이랑 VD에서 봤을 때 특별한 건 없네. 대신에 심장이 굉장히 커서 심장병 때문에 흉수가 생겼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심장 초음파를 보면서 확진을 내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환자입니다. 페리시안 6살 4.1kg. 요 환자도 호흡곤란으로 내원을 했던 환자인데요. 요것도 비슷한 환자인데 뭐 다른 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흉수를 천자를 하고 나서 바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금 요 좌측 사진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촬영을 한 사진이고, 요게 지금 DV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도 천자를 한 200mm 정도 진행을 하고 DV로 촬영한 사진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촬영한 사진 요 두 사진은 동시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대신에 요 사진과 요 사진의 차이는 지금 횡격막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사진은 처음에 흉수 천자를 했을 때랑 똑같이 DV로 촬영한 사진이고, 그다음에 요 제일 끝에 있는 사진은 VD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보통 호흡이 곤란하면은 VD로 하면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DV로 많이 찍게 되죠. 근데 흉수 천자를 보통 흉수 천자를 하게 되면 호흡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VD로 촬영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DV가 VD보다 흉수량이 조금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동시에 똑같이 찍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른쪽 폐하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횡격막이 지금 좀 더 원래 DV로 촬영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좀 더 앞으로 밀리게 되고 심장이 좀 더 옆으로 돌아가서 좀 심장이 좀 더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른쪽 폐는 거의 비슷하게 펴진 것 같은데 마치 왼쪽 폐는 조금 흉수가 좀 더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남아있긴 하지만 얘는 좀 더 과대해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흉수 천자를 하고 뭐 제가 그냥 비교를 해보려고 촬영한 사진이지만 만약에 환자를 입원을 시켜놓고 모니터링 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처음에 찍었을 때 DV로 찍었다. 아니면 처음에 찍었을 때 VD로 찍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촬영할 때는 똑같은 웬만하면 정말 호흡이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촬영으로 만약에 VD 찍었으면 VD로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DV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아래쪽에 있고 DV는 중력 방향이 지금 이쪽에 있게 되면서 플루이드가 지금 아래쪽으로 저류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심장을 가려버려요. 그러면 마치 원래는 심장 음영이 보였었는데 심장 음영이 안 보이기 시작하네. 이게 흉수가 좀 많이 늘었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VD로 촬영을 하게 되면 심장은 위에 떠 있고 폐는 폐의 요 아래쪽 면이 아니라 요 뒤쪽으로 공간을 메우기 때문에 흉수가 조금 적어 보여요. 그래서 당부하는 말씀이지만 흉수양을 이제 모니터링 하실 때는 같은 뷰로 촬영을 웬만하면 호흡이 정말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뷰로 촬영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금방 말씀드렸던 환자의 이제 천장하고 난 모습인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양이 환자, 6살 페르시안 고양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정말 커요. 그래서 기관거상이 뚜렷하고 툴카디아도 굉장히 심하고 이 환자는 심장 초음파를 봤을 때 이제 RCM이 가장 의심이 되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흉수가 있을 때는 폐밀도로 평가를 하시는 거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흉수가 있으면서 허탈이 되면서 밀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폐소종이랑 같이 폐소종이랑 흉수랑 같이 있나? 뭐 물론 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흉수 때문에 연부 조직이 올라가면서 폐가 같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바로 뽑아서 확인을 했을 때는 아래쪽에 후종격동에 이제 플루이드가 차면서 연부조직 밀도가 올라가긴 했지만 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는 뭐 흉수 때문에 폐 밀도가 올라갔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플루이드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환자는 비숑 프리즈 8살, 원래 PL이랑 저알부민 혈증으로 관리받고 있던 환자고요. 뭐 알부민 수치가 뭐 1.1, 1.3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으면서 흉수가 발생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흉수가 있고 흉수 천자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줄어든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통 옆이 지금 거의 다 구분돼서 보이죠? 우측 전엽, 우측 옆, 그 다음에 우측 후엽, 그 다음에 좌측 전엽, 좌측 후엽, 덧엽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흉수가 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옆이 구분돼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토프레닉 셀커스가 굉장히 지금 둔탁해져 있는 상태고 이 흉막면이 여기서 흉벽에서 멀어져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연부조직 밀도의 플루이드가 메우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외측상에서 볼 때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요거는 지금 그 환자는 아니지만 외측상에서 볼 때 보통 VD에서 피셔 라인이 보이고 인터로바 피셔가 보이고 그다음에 심장이 보이면은 보통 흉수가 별로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심장도 잘 보이고 피셔 라인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외측상에서 심장 아래쪽에 연부조직 밀도가 조금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피셔 라인이나 뭐 심장 실루엣이 잘 보이더라도 한번 초음파를 대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 흉골에서 지금 흉막면이 굉장히 멀어져 있는데 이 아래쪽 공간을 다 흉수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흉수를 천자를 하고 나니까 흉골 쪽으로 흉막면이 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흉수가 많을 때는 누구나 이거는 흉수가 찼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흉수가 소량이 있을 때 소량은 만약에 처음에 환자의 입원을 받았는데 흉수가 소량이 있는지 모르고 뭐 수액 처치를 하다 보면 특히나 고양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수액 처치를 하고 나서도
흉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사실 초기에 알아차려 놓고 수액량을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야지, 만약에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수액 처치를 해버리면 다음날 갑자기 뭐 급작스럽게 흉수가 늘어나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량의 흉수를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보통은 그것은 인터로바 피셔로 가장 많이 보게 되죠. 인터로바 피셔는 보기와 같이 우회측상을 촬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3개 정도 전엽과 후엽 사이에 요 등쪽 수준에 있는 요 라인, 그리고 전엽과 중엽 사이에 있는 요 앞쪽의 라인, 그 다음에 중엽과 후엽 사이에 있는 요 라인, 요 3개 정도가 강아지나 고양이 비슷하게 보이게 되고, VD 사진으로 촬영을 했을 때, 요거는 사실 저도 잘 못 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측 전엽, 중엽, 그 다음에 중엽, 후엽 사이, 그리고 좌측 전엽, 요거 좌측 전엽의 크레니얼 카우달 파트로 나누게 되면 그 사이, 그 다음에 카우달 파트랑 카우달 로비랑 그 사이에 있는 역간열을 통해서 흉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기준 중형견이니까 뭐 진돗개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진돗개 정도 사이즈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중형견이 피셔라인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약 한 100mm 정도가 흉강에 흉수가 지금 생겼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보통 고양이가 피셔라인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약간 한 30mm 정도 뽑을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초음파를 대보고 뽑을 수 있으면 뽑고, 못 뽑겠으면 이제 안 뽑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우선 뒤에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금방 조금 많이 찼을 때랑 같은 환자인데요, 좀 덜 찼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봤을 때 아마 뭐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벌써 얘 흉수가 조금 생기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심장은 명확하게 지금 보이는데, 전엽 사이에서 갈비랑 여기 흉막면 사이에 좀 공간이 떴죠. 그리고 연부 조직 밀도가 찬 것처럼, 아니 좀 되게 애매하게 보이게 되죠. 대신에 지금 봤을 때 피셔라인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전엽이랑 중엽 사이, 중엽이랑 후엽 사이, 이런 식으로 피셔라인이 보이고, 좌측에도 이 좌측 전엽의 크레니얼 카우달 파트 사이, 그 다음에 카우달 파트랑 카우달 럽 사이에 역간열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모형 모식도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피셔라인에 보게 되면 항상 요 부분에서 피셔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흉수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흉부 판독을 할 때 여기에 피셔라인이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보일 때가 많아요. 물론 이 피셔라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플로라 자체가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섬유화가 돼서, 아니면은 뭐 폐렴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흉막이 두꺼워져서 흉막염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대보면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흉수 환자들이랑 뭐 그런 식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더 양이 적은 환자인데요. 고양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피셔라인이 보이게 되고, 좌측에도 좌측 전엽이랑 요 카우달 롭 사이에 미세하지만 피셔라인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뭐 심장 말고 여기 폐동맥이랑 폐정맥이 지금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뭐 심장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수액이 좀 가다하게 처치되는 경우, 뭐 CKD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수액이 조금 배출을 못하는데 이제 수액 처치를 계속 하다 보면 몸에 계속 플루이드 리텐션이 생기게 되고, 폐동맥, 폐정맥이 두꺼워지는 사인과 같이 이렇게 피셔라인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처치하고 있는 수액량이 조금 과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수혈받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흉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혈을 하고 흉부 모니터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역간열이 생기는지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측상이랑 같이 있는 환자인데요. VD에서 봤을 때 역간열이 지금 생겼고, 좌측에도 미세하지만 이런 식으로 라인이 생겼고, 얘는 지금 오른쪽에 코스트 프레닉 셀커스 쪽에서도 지금 약간 둔탁해진 것, 그리고 연부 조직 살짝 차오른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외측상에서도 흉골 등 쪽으로, 지금 여기서 되게 조금 있어 보이는데 흉골 등 쪽으로 약간 벌어져서 보이는, 가끔 지방일 수도 있어요. 정말 비만한 개체들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얘는 피셔라인도 다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뜬 것은 아마 흉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등 쪽에 이거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심장 등 쪽으로 전엽이랑 후엽 사이에 생기는 이 등 쪽 역관열 이걸 잘 보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심장 뒤쪽 그리고 이 사이는 지금 잘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역관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요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모소락스인데요. 보통 뉴모소락스가 생기는 경우는 가장 많은 경우가 트라우마겠죠. 뭐,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흔히 이제 교상을 당하게 되면 정말 정신없이 물려서 오게 되는데, 물리다가 이제 운이 나쁘면은 흉벽까지 뚫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흉부를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저희 병원에서는 종종 있는데, 식도이물인데 굉장히 날카로운 식도이물을 먹는 경우에 폐까지 손상을 시켜서 폐가 찢어지면서 기흉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도 이제 불나 같은 경우에 원래 엄청 불나가 크게 되면은 뭐 다른 뭐 이벤트가 없어도 그게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폐에서 생긴 불나가 터지면서 기흉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진들을 판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요 3개 정도의 사인을 보게 되는데요. 요것도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요거 마지막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뉴모소락스가 생기면은 보통, 흉수가 생길 경우에도 그 액체가 차면은 심장이 등 쪽으로 변이가 될 수 있는데, 뉴모소락스 같은 경우에도 아래 가스가 이제 공간을 메우다 보면 여기가 원래 심장이 종격동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가스가 이제 등 쪽으로 밀어서 종격동에 확 붙여버리게 되면서 심장이 등 쪽으로 뜨게 되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보통 탈수가 있어서 심장이 쪼그라들 때 쇼크 때문에 이제 심장이 쪼그라들 때 아니면 뭐 책에는 에디슨도 나와 있는데 뭐 에디슨 때문에 심장이 쪼그라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심장이 쪼그라든 것과 좀 감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메라니언 10살이고 닭뼈 섭취하고 일주일이나 경과를 했어요. 그리고 기력자 상태로 내원을 했고 이제 닭뼈를 섭취한 직후에 구토를 몇 번을 해서 지역병원을 갔는데 우선은 이제 아마 지켜보라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계속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로 내원을 했던 환자입니다. 우선 우리가 식도이물을 배웠으니까 식도이물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식도악장은 거의 보이지는 않죠. 이렇게 기관이 있고 기관 옆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팔이나 넘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는데 뭐 벌써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여기 일단 VD에서 VD에서 더 잘 보여서 VD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VD에서도 지금 식도악장은 안 보이고 대신에 요거 위랑 식도 넘어가는 요 부분에 약간 그 프론트 라인 그렇게 이렇게 생긴 것처럼 깔때기 모양처럼 생긴 그런 골밀도 음영이 보이시나요? 요거가 지금 뼈 음영 그 닭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후방식도 쪽에 걸리면서 지금 아마 계속 걸리면서 이제 식도 천근까지 유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측상에서 보게 되면 이런 에어포켓 같은 것들이 지금 가스음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차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심장이 그러면서 등 쪽으로 굉장히 변이가 됐죠. 보통 만약에 그러면은 사실 이거 느낌 자체가 이제 심장이 떠 있는 것이 심장이 작아져서 떠 있다기보다는 가스가 밀어 올렸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VD를 보게 되면은 사실 가스음영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원래 흉수가 생기는 것과 조금 흉수랑 기흉이 같이 생겨버리면은 좀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데, 본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관열도 보이고, 폐축도 같이 보이면서, 흉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외측상에서 명백히 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VD에서 보시면은, 흉수 역관열 친 거 보니까 흉수도 있고, 가스도 같이 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VD상에서 보게 되면은 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본다면 요 뒤쪽으로 다른 앞쪽 밀도보다 조금 밀도가 감소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좀 가스가 찼구나 라고 의심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그 기흉은 외측상에서 보기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외측상에서 이렇게 심장 위쪽으로 가스음영이 보이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기흉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기흉인데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를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푸들 3살이고 낙상인데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본원에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심장이 흉골이랑 조금 떨어져서 가스가 조금 있나?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런 경우에 푸들 같은 경우에는 또 흉곽이 깊은 애들은 심장이 가끔 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보통 그냥 그 체형 때문에 심장이 마치 조금 뜬 것처럼 보이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장 아래쪽으로 그런 기관지 음영이라고 해야 되나? 혈관 음영 같은 것들이 말단까지 뻗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기흉이 차면 그런 것들이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VD에서도 마찬가지인데 VD에서 지금 봤을 때 이것만 봤을 때는 약간 텐팅 사인이 있어서 뭐 흥분을 좀 했나? 아니면은 호흡이 곤란했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VD에서 보시면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좀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외측상에서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지금 가스명 약간 뜬 것처럼 의심이 되는 거 그거 하나랑 VD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지금 가스명이 지금 의심이 되는 부분을 제가 지금 확대를 해놨는데요. VD에서 지금 여기 흉벽이 지금 비세렐 플로라가 지금 여기 경계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가스가 찬 걸로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구분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은 밀도가 조금 감소된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폐혈관이나 아니면 기관지 음영 같은 것들이 끝까지 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반대쪽은 흉벽에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깨끗해요. 균질한 연부조직, 음영 아니면 약간 밀도가 떨어진 연부조직, 음영처럼 보이게 되는데 바로 그 공간이 가스가 찬 공간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환자입니다. 페르시안 11살 호흡곤란으로 내원을 했던 환자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굉장히 드문 환자이긴 한데요. 지금 보셨을 때 이거 식도에 식도에 이물이 생겼나? 라고 의심을 아마 제일 먼저 드실 거예요. 근데 보통 기흉이 생기는 경우에 가스가 흉광이 굉장히 많이 차게 되면은 흉곽의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폐가 완전 쪼그라들어서 펴지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폐가 퇴축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밀도가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만약에 후엽회만 그런 경우에 식도에서 그 이물 생기는 그런 영상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식도 음영으로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VD에서 같이 보시면 만약에 이 부분에 식도에 이물이 있었다고 하면은 요거 식도가 지나다니는 길에 뭔가 다른 이 정도 밀도가 되는 그런 이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보이지는 않죠. 이거는 지금 기흉 때문에 폐가 퇴축되면서 양쪽의 폐가 겹쳐지면서 좀 더 밀도가 더 높아 보이는 경우예요.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폐가 퇴축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도가 감소가 돼 있고 그리고 원래 폐 음영이 여기 전엽이랑 다르게 뒤쪽은 좀 균질한 폐 풀모너리 마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베슬이나 브론커스 같은 것들의 음영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가스가 찼구나 판단을 할 수 있고 더 쉬운 거는 여기 심장 에이펙스 아래쪽으로 지금 붕 떠 있는 것과 그다음에 밀도가 감소되어서 이제 풀모너리 마킹이 안 보이는 것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을 안 드렸던 내용이 없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유모소락스 중에서 만약에 횡격막이 굉장히 뒤로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인데, 그리고 기흉이 생겼는데, 횡격막이 굉장히 편편하게 뒤로 밀렸다. 그리고 VD를 혹은 DV를 촬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텐딩 사인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응급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긴장성 기흉, 텐션 유모소락스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무리를 해서라도 흉곽에 있는 그런 기체를 빨리 빼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 이제 횡격막이 뒤로 밀리는 것, 그다음에 텐팅 사인이 같이 나오면 긴장성 기흉을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 긴장성 기흉은 그거예요. 이제 입으로 들어와서 공기는 들어오는데 여기가 뭔가 원래 만약에 교상이 생겼으면은 여기가 지금
처음에 물렸던 것과 이제 약간 어긋나면서 나가는 공간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들어오는 공기는 계속 있는데, 그리고 폐는 지금 퇴축돼서 갈 공간은 없고 계속 들어오기만 하는 풍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나가는 공간이 이제 차단이 된 경우, 그런 식으로 압력이 높아져서 아예 폐가 퇴축되는 상태, 그런 것을 이제 긴장성 기흉이라고 하게 되고, 포단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폐에 많은 블라가 있었어요. 블라와 블렙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발성으로 터지는 바람에 이제 CT를 촬영을 하고 원래 이제 그 기흉의 원인을 찾아서 수술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수술까지 진행을 못할 정도로 터진 블라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사망했던 환자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고 나머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때 신혈
네. 이제 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방사선 판독을 할 때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폐에서 뭔가 이제 방사선을 촬영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거 딱,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이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방사선 판독을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정상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게 분명히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정상이라고 하고 분명히 이것은 정상인 것 같은데 비정상이라고 하고 그런 혼란을 많이 겪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폐 방사선 판독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주의 사항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방사선을 촬영을 해서 폐의 그런 패턴, 우리가 보통 패턴으로 판독을 하게 되죠. 그런 패턴 방법으로 흉부 질병을 모두 진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정말 명확한 병변 같은 경우, 굉장히 뚜렷한 병변 같은 경우를 이제 놓치지 않게 이제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한 훈련을 하실 때 보통 자기만의 그런 정상 개체들, 뭐 말티즈, 뭐 푸들, 아니면 퍼그, 이런 식으로 그런 정상적인 환자들 같은 경우, 환자의 사진을 모아놓으면은 굉장히 판독을 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그 흉부 판독을 할 때 각각의 이제 기계들, 디텍터들이 조금 다르면서 이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이 내 병원에 오면은 조금 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텍터에 익숙해지는 좀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되고 이제 같은 기계로 촬영한 영상을 꾸준히 이제 보게 되시면은 이게 정상이구나라는 그런 정상 개체의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폐에 질병이 있는 환자들 경우에 뭐 비노흡이나 이런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보통 기침이나 아니면 좀 낫지 않는 재채기 기침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CT나 세포학 검사를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좀 더 진단에 많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흉부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증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CT를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폐 패턴으로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폐 패턴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DDX 책을 보시면 굉장히 두꺼워요. 그 폐 패턴에 따른 DDX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DDX를 전부 다 일일이 다 외우시는 것에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이게 폐 밀도가 정상이구나 비정상이구나 아니면 비정상인데 어떤 식으로 비정상이구나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요 세미나에서는 좀 대표적인 사진만 굉장히 뚜렷한 사진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우선 렁 패턴에서 뭐 보통 흔히 세 가지로 나누죠. 알베올라 렁 패턴, 인터스티셜 렁 패턴. 그다음에 그 인터스티셜을 또 구조적 혹은 비구조적 간질 패턴 이런 식으로 더 두 개로 나누게 되고 세 번째로 브론키알 렁 패턴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게 되고요. 이런 게 혼재된 믹스드 패턴이 보통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베스큘러 패턴은 조금 렁 패턴이랑은 달라요. 폐동맥과 폐정맥의 그런 패턴을 옛날에는 이제 베스큘러 패턴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베스큘러 패턴은 제외하고 요 세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베올라 패턴, 인터스티셜 패턴, 브론키얼 패턴 각각의 패턴들의 이제 모식도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요런 거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알베올라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알베올라에 뭔가 플루이드, 액체든 염증성 물질이든 아니면 뭐 다른 삼출액 같은 것들이 차는 경우에 생기는 패턴을 알베올라 패턴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정의를 했던 건데 폐포에 만약에 그런 플루이드들이 차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폐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폐동맥, 폐정맥이라고 하면 요 가운데 까만 부분을 지금 기관지라고 표시를 해둔 부분이에요. 요 기관지는 원래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이고 그 나머지가 지금 다 알베올라에 가스가 찬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알베올라 패턴 경우에는 알베올라 패턴인 경우에는 알베올라 안에 플루이드가
차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부 조직이 되죠. 근데 이제 폐야에도 연부 조직 구조물이 가장 대표적인 게 폐혈관이죠. 그런 폐혈관들 또 연부 조직, 그리고 폐포에 플루이드가 차도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이 혈관들이 보통 다 안 보이게 됩니다. 좀 약간 좀 더 자세한 구조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요걸 좀 더 세세하게 좀 그려놓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지금 마지막 말단 기관지가 되겠고 그 기관지 끝에 이런 식으로 폐포, 알베올라라고 하는 폐포가 이제 위치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혈관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요 안쪽에 플루이드가 차게 되면은 공기가 다니는 길은 가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액체이기 때문에 가스랑 액체랑 굉장히 구분되고 대신에 같은 연부 조직인 혈관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베올라 패턴 하면 떠오르는 에어브론코그램이라고 하죠. 당연히 브론코스에는 가스가 차 있고 에어가 차 있고 나머지가 이제 연부 조직으로 밀도가 확 올라가게 되면 그런 공기가 찬 기관지가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는 것을 에어브론코그램이라고 합니다. 또 알베올라 패턴이 있게 되면은 요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런 밀도가 한 옆만 만약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대마가 생겨서 밀도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옆이랑 구분돼서 보이게 돼요. 그런 거를 이제 보통 뭐 옆이 구분돼서 보이는 로바 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런 것보다 알베올라 패턴은 알베올라에 플루이드가 차기 때문에 나머지 혈관은 안 보이게 되겠고 기관지는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 개념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가장 헷갈리는 것이 간질 패턴인데요. 간질 패턴은 아까 그 사진을 좀 참고를 하면은 알베올라 패턴은 요 알베올라 안에 플루이드가 찼다고 하면은 간질 패턴은 사실 요 알베올라들을 지지하고 있는 간질들이 있어요. 이제 루즈 커넥티브 티슈들이 알베올라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염증이 축적이 돼서 비유가 되거나 아니면 하이퍼플라지아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런 간질에 그런 섬유소성 변화가 생기거나 해서 해서 이제 나타나는 변화를 인터스티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방사선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알베올라처럼 균질하게 밀도가 증가가 되지 않고 그 간질이 비유되면서 좀 지저분한 느낌으로 요거는 좀 특히나 그 중에서도 레티큘러 패턴을 좀 나타낸 모식도인데요. 알베올라처럼 밀도가 균일하게 차는 것이 아니고 간질 사이사이로 이제 염증 물질이 차던지 아니면 간질 자체가 비유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혈관이 안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알베올라 패턴, 인터스티셜 패턴을 구분을 할 때 방사선상에서 뭐 에어브론코그램이 보이는 것도 물론 보지만 이거 폐혈관이 얼마나 잘 보이냐 아니면은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때 얼마나 밀도가 균질하나 불균질하나 그런 걸로 또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알베올라 패턴과 인터스티셜 패턴은 조금 이제 방사선으로 사실 구분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인터스티셜 뉴모니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염증이 심해지면은 알베올라에 차기도 하고 그다음에 알베올라에만 그 액체가 차지 않고 보통 알베올라에 뭔가 플루이드 이데마가 생기면은 간질 사이에도 액체가 차기 때문에 사실 두 개를 뚜렷이 구분은 병리학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다만 방사선 상에서 우세하게 보이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알베올라 두드러지게 보이면 알베올라 패턴 그 다음에 물론 알베올라에도 염증이 찼겠지만 간질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라고 하면 인터스티셜 패턴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론키알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벽 자체가 비유가 되던지 아니면 기관지 벽 주위로 염증 물질이 주로 모이는 브론코 뉴모니아 아니면은 기관지 내감으로 삼출물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 이제 브론키알 패턴으로 보게 되는데요. 모식도로 보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폐정맥 기관지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사진 표현을 한 거고요. 기관지 벽이 두꺼워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디테일하게 요거 기관지 벽 자체가 두꺼워진 것만 표현한 게 아니고 약간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것까지 좀 세세하게 표현을 해 놓은 모식도네요. 보니까 가로 단면에서 보시면 원래 기관지 벽은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쪽에 뭐 에스마나 아니면 다른 뭐 기관지역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굉장히 두터워지고 굉장히 밀도가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 방사선상 확인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옆에서 방사선 빔을 맞아서 길게 보이면은 그런 거를 트램라인이라고 하고, 보통 이렇게 가로로 맞아서 이제 동그랗게 보이게 되면 링섀도우처럼 보이게 되는데, 보통 뭐 도넛 사인이라고도 흔히 일컫는 그런 사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이름들, 사인 이름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이런 패턴들을 이름을 붙이게 된 그런 경위를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굉장히 머리 아프죠? 이런 식으로 다 DDX를 쫙 펼쳐놓으면 이건 제가 거의 반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이제 흔히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조금 추려서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있죠. 알베올라 패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풀모너리 이데마, 뭐 카디오제닉일 수도 있고, 넌 카디오제닉 풀모너리 이데마일 수도 있고, 그런 이데마를 가장 흔히 보게 되고, 그것 말고 뉴모니아 중에서도 이제 브론코 뉴모니아 같은 경우에 폐업, 보통 크레니어 벤트랄 렁피드의 알베올라 패턴이 있으면 보통 뉴모니아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허탈이 있는 경우는 보통 그 알베올라 패턴이 증가가 있는데 심장이 메디아스틴 시프트가 굉장히 심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허탈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보통 뭐 염증이 있어도 사실 허탈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뭐 요거를 뭐 알베올라 패턴이 뭐 허탈의 특이적인 소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넌카디오제닉 풀모너리 이데마, 그다음에 렁록 톨전이 되는 경우, 요것도 뒤에 케이스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뭐 풀모너리 헤모리지나 아니면은 풀모너리 헤모리지 같은 것들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뭐 알러지 풀모너리 디지즈 아니면 뭐 풀모너리 스럼버 엠볼리즘, 근데 스럼버 엠볼리즘 같은 경우에 CT로 보게 되면 약간 인터스티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책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알베올라 패턴만에서 보이는 경우는 아니고요. 우선 케이스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C주고 11살이고 호흡곤란이고 뭐뭐가 있었습니다. 지금 외측상과 VD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원래 폐가 이제 눈에 보이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흉부 판독을 할 때, 원래 사람이라면은 이제 폐부터 보이게 마련인데, 보통은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판독을 하라고 하죠.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은 반대로 하셔도 돼요. 폐, 심장, 이렇게 기관,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앞쪽, 그 다음 뼈, 그 다음에 흉골, 갈비뼈, 앞다리뼈, 척추뼈, 그 다음에 마지막 피부,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순서를 정해놓고 판독을 하셔라 라는 거, 이제 거의 흉부 막바지가 됐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폐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폐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에어브론코그램이 지금 후엽에서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게 되고, 거의 이제 에이펙스 쪽에 지금 카디악 실루엣이 좀 잘 안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측상에서 판단을 하건대 톨카디아가 있어서 기관이 등 쪽으로 거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VD에서 봤을 때 기관지, 그 다음에 바이퍼케이션이 있는 뒤쪽으로 약간 둥부스름한 연부조직 음영,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자신방이 확장됐을 때 나타나는 소견이죠.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이런 식으로 위에 지금 가스가 굉장히 많죠. 보통 에어로파지아가 있으면은 호흡곤란, 이제 증거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입원했을 때 모니터링 할 때 가스가 찬 양을 보면은 얘가 호흡곤란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구나, 아니면 좀 덜하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원래 정상일 때 VHS를 쟀을 때도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신비대가 있고 뭐뭐가 있고 한 걸로 봐서 알베올라 패턴에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면은 카디오제닉 풀모너리 이데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빠르게 하시고 이뇨제를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뇨제를 쓰고 입원해서 이제 지켜보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이제 심장 크기도 좀 많이 줄었죠. 거의 지금 제가 쟀을 때는 여기가 VHS 10일이었는데 이뇨제 처치하고 나서 이제 9까지 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 지금 에어로파지아도 지금 급격하게 줄었죠. 대신에 외측상에서는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만 VD에서 봤을 때 우측 후엽 말단부는 아직 밀도가 좀 증가가 돼 있죠. 뭐 보통 알베올라
알베올라 패턴이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할 때 좀 더 진한 것을 그러니까 더 두드러지는 것을 알베올라 패턴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빠지게 되면은 페포에서 물이 빠지고 간질에만 좀 남아있게 되면서 이렇게 간질 패턴으로 변하게 되는 걸 좀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뇨제 처치를 하고 이뇨제 처치를 하고 부종을 제거를 하면은 보통 폐문부 주변에서 주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단부가 좀 가장 마지막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메스틱 쇼트헤어 6개월 식욕부진 콧물로 내원했던 환자고요. 흉부 방사선을 촬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심장 앞쪽, 그리고 크레니오 벤트럴 렁필드, 보통 여기가 크레니오 벤트럴 렁필드고 카우드 벤트럴 렁필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히 크레니오 벤트럴 렁필드의 아래쪽에 보통 알베올라 패턴, 지금 에어 브론코그램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면 가장 첫 번째가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고양이고 콧물에 눈곱까지 껴있던 상태여서 브론코 뉴모니아로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었던 환자입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경계가 좀 꽤 뚜렷한 편이고, 여기 지금 로바사인 보이게 되고 에어브론코그램 보이게 되고, 그 나머지 지금 혈관들은 잘 안 보이게 되는 전형적인 알베올라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6살, 주증은 비특이적 통증, 그 다음에 기력 저하였습니다. 지금 봤을 때 우측 폐야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브론코그램 이제 뚜렷하게 있는 것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서 했던 흉수, 지금 VD상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PCR 라인이 분명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희미하게 이제 증가가 돼 있긴 한데, 요 외측상에서 보면은 흉골에서 약간 폐의 그 비세럴 플로라가 흉골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가 흉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알베올라 패턴으로 밀도가 증가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 또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6살이면 사실 심장병이 있긴 애매한 나이고, 종 자체도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면은 그 심장병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소형견에서 잘생긴 MVA는 좀 잘 없는 종이기 때문에 이게 폐수종이라고 보기에는 밀도가 너무 증가가 돼 있고, 한 가지 또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게, 보통 폐수종 때문에 알베올라 패턴이 보이게 되면은 태문부로 갈수록 에어브론코그램이 점점 더 진하게 잘 보여요. 근데 지금 환자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는 에어브론코그램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지금 에어브론코그램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사실 흉수가 있고 알베올라 패턴이 굉장히 증가가 돼 있고, 그리고 기관지가 주폐 원래 폐문부로 가면 갈수록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은 그 롱톨전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롱톨전에서 좀 더 특이적으로 보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버블이 있는 것처럼 모래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밀도가 증가되는 것을 좀 특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실제로 이제 적출한 폐를 보든지 아니면은 CT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꼬이게 되면 원래 혈관이 같이 꼬이게 되면서 점점 바깥쪽부터 이제 경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바깥쪽은 경화가 일어나게 되고, 안쪽에는 그래도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마이크로 버블들이 조금씩 남아있어서 굉장히 특이적인 이런 형태로, 특이적인 알베올라 패턴으로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터스티셜 패턴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DTX 제가 많이 적어놓긴 했지만 이거는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비구조적과 구조적을 따진다면 메스 형태로 보이는, 구조적 형태를 잘 갖추고 있으면서 혈관까지 잘 보이는 그런 간질 패턴을 구조적 간질 패턴이라고 하고요. 보통 작은 결절 같은 경우에는 한 7mm 정도는 돼야지 이제 방사선상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작은데 결절처럼 보이면 보통 알고 계시다시피 그 혈관 단면이 우연찮게 방사선 빔을 맞으면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고, 보통 쟀을 때 7mm 정도는 돼야지 결절로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스들, 그 렁튜머나 아니면 흉벽에 튜머들 생기면은
구조적 간질 패턴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구조적 간질 패턴이 정말 힘든 판독하기 정말 힘든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 CT를 찍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요 간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데 사진을 잘못 찍으면 간질 패턴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을 촬영을 했는데 조사량이 너무 적었다든지, 아니면은 촬영을 했는데 포기트 찍혔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피부 주름이 굉장히 긴 아이인데 이렇게 딱 등 쪽 부위대로 눕히면은 이렇게 피부 주름이 촥 퍼지면서 마치 폐에 밀도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앞뒤로 살짝 들어서 찍거나 아니면 피부 주름을 당겨서 찍게 되면은 사라지는 그런 간질 패턴이 되겠고, 비만한 개체 같은 경우에도 정말 판독하기 힘들죠. 그런 식으로 지방이 많아지면 지방이 많아져도 그 밀도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비만한 환자들, 그 경우에도 간질 패턴처럼 보일 수 있다, 간질 패턴으로 보인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요런 정상적인 패턴을 구분을 해내실 수만 있으면 사실 거의 방사선 판독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정상적인 것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이, 이 순서를 좀 제가 바꿨어야 됐는데, 보통 카디오제닉 풀모너리 이데마 중에서도 조금 덜 심한 경우나, 아니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스티셜 패턴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제가 하나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외에 이제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가 은근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간질 패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림포마가 있는 환자인데 렁메타가 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간질 패턴으로 증가되는, 아니면 심하면 알베올라 패턴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살코마 히스티오사이틱 살코마나 다른 살코마 같은 그런 경우에, 라운드셀 튜머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폐 전이가 되면 간질 패턴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제가 제대로 진단을 해본 적은 없는데, 곰팡이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나라에는 꽤 있는 것 같은데, 곰팡이성 폐렴 같은 경우에도 특히 레티큘러 패턴처럼 이렇게 별집 모양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간질 패턴의 예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메스틱 숏헤어 7살, 주증은 노력성 호흡입니다. 그리고 뭐뭐는 없었던 것 같고요. 프로빈피가 양성이었네요. 그래서 외측상에서 봤을 때 지금 좀 자세히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심장 자체가 약간 기관이 거상이 되어 있고, 에이펙스가 좀 둥구스름하고, VD에서는 지금 약간 카디악 실루엣이 가려져 있죠. 대신에 전반적으로 폐밀도가 증가되어 있는 것은 느껴지는데, 지금 폐 혈관들 자체는 좀 그래도 관찰이 되는 편이에요. 그 대신에 알베올라 패턴처럼 균일하게 증가된 양상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이런 둥글둥글한 것들이 보이는 걸로 봐서 좀 인터스티셜 패턴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뭔가 브론키아를 벗어난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레티큘러하게 아니면 브론키알 패턴과 섞여 있어서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는 폐 밀도가 관찰이 되고, 아마 저는 인터스티셜 패턴에 브론키알 패턴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폐수종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간질 패턴이나 브론키알 패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심장을 바로 확인을 해봤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확인을 하고 아마 이뇨제를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입니다. 굉장히 폐가 개선된 거를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촬영한 사진인데요. 굉장히 양호하게 폐가 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간질 패턴으로 고양이의 경우에 풀모너리 이데마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 치아와 8살이고 스케일링을 위한 마취전 평가로 사실 내원을 했고 전혀 호흡기 문제가 없었던 환자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확대해서 보게 돼. 지금 본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폐를 우선 봤을 때 뭔가 모르게 굉장히 지저분한 폐밀도가 증가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환자는
저희 병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녔던 환자였기 때문에 원래 정상이었을 때 사진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정상일 때 사진이고 비정상일 때 사진이에요. 정상일 때, 비정상일 때.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말단부에 굉장히 뭔가 레디오펙한 라인들이 되게 규칙성 없이 여기랑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게 세로로 주행하기도 하고 가로로 주행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원래는 없었던 그런 라인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죠. 사실 요거 보통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면은 폐밀도가 증가되었는데 임상 증상은 없고 염증 수치도 괜찮다라고 하면 사실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보통 파이브로시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확진을 하기 위해서 CT까지 진행을 확진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CT 촬영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오른쪽이 정상적인 폐 사진인데요. 보통 여기가 기관지, 그 다음 폐혈관, 요 하얀 것들은 다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폐는, 폐포가 이제 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간질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폐야에서 보통 폐혈관이랑 기관지 말고는 안 보여요. 근데 왼쪽 금방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를 따라서 뭔가 굉장한 하얀 띠 같은 것들이 하이퍼 덴스한 그런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보통 아까 후종격동 단전이라고 했던 부분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되게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그리고 그 중격동 반전을 떠나는 뭔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라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어서 이제 잠정적으로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로 진단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또 파이브로시스는 뭐 특발성으로 발생을 보통 하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뭐 항상 한참 이슈가 됐었던 가습기 살균제 그런 것들에 이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아마 사람이 있으면은 강아지도 있지 않을까 이제 추측 정도만 하는 거죠. 보통 섬유화가 되면은 방사선상에서 심하면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눈에 띄어서 CT로 촬영을 해서 이제 좀 굉장히 두드러지는 경우엔 좀 추정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확진을 하려면은 조직 검사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조직 검사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론키알 패턴입니다. 브론키알 패턴의 DDX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나이 든 환자 아니면은 컨트롤 디스트로픽 존 예를 들어서 비글이나 아니면 페키니즈도 맞긴 한데 폐가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좀 덩치가 조금 한 7, 8kg만 넘어가도 말단 부분에 이제 기관지 패턴처럼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소형견을 많이 보다 보면 대형견을 찍은 거를 보면 굉장히 기관지 패턴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는 사실 기관지 패턴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정상적인 기관지가 소형견보다는 크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잘 보이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양이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에즈마 진단하기는 힘든데 항상 추정은 많이 하는 에즈마 그 다음에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강아지나 고양이들에서 이제 많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보통 크로닉 브론카이티스가 있게 되면은 좀 만성화가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브론키եկ타시스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확장증도 사실 자세히 주의 깊게 보면은 환자들 중에 꽤나 있으실 수 있어요. TC나 BC 갖고 있는 환자들은 특히 자세히 보시면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환자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 뒤에 가서 이제 환자들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 워리데마가 생기거나 아니면 쇼크가 오거나 아니면은 리텐션이 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 브론키얼 인데마 있는 경우 종종 보실 수 있게 될 거고 그다음에 쿠싱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석회화가 좀 많이 진행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관지 패턴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됩니다. 네, 첫 번째 환자입니다. 말티즈 10살 주증은 기침이고 비장종계였죠. 그래서 원래 사실 이제 비장종계 때문에 왔었는데 보호자님께서 호소하시기를 이제 평상시에 기침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CT 촬영을 할 때 비장종계 양성 악성 여부 및 전이평가 및 이제 그 폐 상태도 확인을 할 겸 이제 CT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조금 아마 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잘 보이는 부분을 확대를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 그 패턴에 가장 좀 정상이랑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뚜렷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좀 브론키얼 패턴을 좀 적게 주는 디덱스 좀 적게 내리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말단 부분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도넛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VD를 촬영을 했을 때 보통 기관지가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울퉁불퉁하게 다른 기관지들보다 좀 확장되어 있는 기관지라든지, 아니면 좀 더 진하게 보이고 좀 벽 두께 자체가 좀 울퉁불퉁하고 그런 경우 이제 브론키알 패턴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CT 사진을 좀 같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CT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정상 기체랑 비교를 했을 때, 물론 간질 쪽도 밀도가 지금 뭐 폐표 쪽 있는 쪽도 좀 밀도가 증가되어 있지만, 더 두드러지는 것은 지금 벽이 보시면은 굉장히 원래는 얇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기관지 본환자 같은 경우는 CT 촬영했을 때 기관지 벽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진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환자 같은 경우에 그 트라키알 워시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가 세균 배양, PCR까지 검사를 했을 때 파스츄렐라 멀토시다. 에서 이제 진단이 나왔고, 항생제 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환자, 말티즈고 10살, 빈혈이랑 설사 때문에 왔었는데요. 본환자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 때문에 왔다가 이제 우연찮게 진단이 되었던 경우인데, 여기가 지금 치료하기 전이고, 치료 후 사진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굉장히 그냥 느낌만 봐도 폐밀도가 좀 증가되어 있고,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원래 전역으로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폐동맥이랑 폐정맥이 주행하고 그 사이에 주행하는 기관지벽이 보통 말단으로 갈수록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 말단 거의 끝부분까지 지금 기관지가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벽이 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지금 치료가 되고 난 다음이랑 비교를 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 같은 기관지가 이렇게 말단으로 주행을 하지만 거의 잘 보이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도넛 형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전엽에서 좀 자주 보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관지염, 그 다음에 기관지 폐렴을 준해서 치료를 하고 개선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네, 두 번째 슈나우저 10살이고 당뇨랑 쿠싱 증후군으로 계속 관리를 받던 환자입니다.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사진만 봐도 간이 정말 뭔가 큰 걸 알 수가 있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앞선 환자들이랑 조금 다른 것은, 다른 환자들은 기관지가 굉장히 잘 뚜렷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벽이 두꺼워져서 잘 보이지 뭔가 이제 밀도가 올라가서 잘 보이는 거는 아니었는데, 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균일한 두께로, 이제 약간 말단은 살짝 두꺼운 것 같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균일한 벽 두께를 지니면서 밀도가 좀 되게 두드러져서 보이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쿠싱이 있으면은, 쿠싱 당뇨가 같이 있어서 특히나 더 심한데, 그 기관지벽의 미네랄라이제이션 아니면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이 되면서 굉장히 기관지벽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는 사실 뭐 임상적으로 크게 의의는 없죠. 네, 세 번째 고양이 환자고요. 아메리칸 컬 11개월, 식욕저하, 활동저하, 그다음에 기침 증상으로 본원을 내원하였습니다. 지금 좀 자세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CT까지 촬영을 하게 돼서 이제 CT 사진이랑 좀 비교를 해 드릴 텐데요. 보통은, 그 기관지가 보통 말단까지 일단 보이지 않는 것 하나랑, 기관지 벽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모세혈관처럼 아니면 그 뭐 별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는 음영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왜 보이게 되냐면, 뭐 진단명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관지 패턴 때문에 이제 CT까지 찍고 브론키알 워시까지
트라케아 워시까지 진행을 해서 에오시노필이 굉장히 많은 걸로 판단이 돼서 에즈마로 진단이 됐던 환자인데요. 보통 에즈마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벽 주변으로 염증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염증 물질이 침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기관지 벽이 두꺼워지고 그 주변의 세기관지들도 굉장히 두꺼워져요. 원래는 이 기관지만 일자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 가지들마저도 두꺼워지면서 이 주변으로 굉장히 뭔가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브론키얼 패턴이 두드러진 환자다. 그래서 보통 고양이에서 보통 브론키얼 패턴이 두드러지면 뭐 감염성 기관지염 혹은 에즈마 이렇게 가장 두 개로 좀 대표되는 DDX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환자 같은 경우에 CT까지 진행을 해서 진단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관지 패턴이 있다고 의심이 되시면은 사실 보통 대증 치료 하시겠지만 대증 치료를 했는데도 사실 좀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CT 촬영을 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벵갈 고양이 4살이고 기침주 쪽으로 내원을 했던 환자고요.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보통 기관지가 좀 잘 안 보일 뿐더러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기관지벽이 굉장히 비유가 됐고 그 주변으로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측상에서 본 환자도 지금 에스마 진단을 받고 관리 중이었던 환자인데요. 좀 관리가 되고 나서 사진을 봤더니 물론 기관지 벽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두꺼워져서 보였던 거랑 다르게 좀 잘 선명하게 보이는 편이지만 좀 얇아져서 보이는 그런 트랩 라인들을 확인을 할 수 있던 환자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시간 흉부 방사선 판독을 마치겠고요. 이제 마지막 다음 주, 4번째 주가 이제 다음 주인데, 원래는 사실 강의를 4주로 구성을 하면서 흉부, 그 다음에 복부, 근골격계, 이렇게 4개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흉부를 3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복부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쪽으로 진행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